지난해 11월 30대 여성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멈춰 있는 거 보고 가는데 이미 인치했을 때는 너무 빨라가지고 지게차에 깔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천만다행으로 이틀 만에 겨우 의식은 회복했지만 장기 파열에 온몸에 뼈가 부러져서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의 회복에만 집중해야 하지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그럴 수만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양 변호사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보신 게 지난해 11월 19일이었습니다. 한 업체였고요. 오전 11시 23분경에 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무직으로 일하는 아내분이 잠깐 이제 본인의 차에 뭔가 물건을 꺼내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게차가요. 눈높이 이상으로 짐을 쌓았어요. 지게차 운전하는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운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하필 저 상황에 지게차에 깔렸는데 저 지게차가 무게가 무려 4톤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저렇게 한번 치인 다음에 역과한 뒤에야 이 피해 여성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던 겁니다. 지금 내려와서 보네요. 예, 그거를 해서 지금 그 뒤에 이제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남편분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게 초등학교 아이가 둘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부 사이에. 그저 살아만 달라고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정말 처참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 저 피해자,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의 배우자분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에서 CT를 찍더니 아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지금 판독이 안 된데 피가 가득 차서 주저앉았죠 뭐 어떻게. 그래서 이제 수술하게 되고 이틀 뒤인가 그래도 저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환자 의지에 달렸다. 깨어나면 사는 거고 돌아가실 수 있다. 자, 뭐 정말 기적처럼 의식을 회복하긴 했는데, 자, 그런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왜 지게차 오는데 그 앞을 지나가? 뭐 이어폰 꽂고 있었어? 뭐 이런 의문들 갖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실제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당시 영상과 지금까지 일들을 한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일부 댓글에서 아내의 잘못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남편 측의 주장은요. 아내는 당시 이어폰 등을 꽂지 않았고 건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좌우를 분명히 살폈고 지게차가 멈춘 걸 확인하고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지게차는 전동 지게차라서 소음이 거의 없는 반면에 이 사고 현장은 산업단지 안에 위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소음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전동 지게차였군요. 그래서 엔진 소음이 없었고 또 저기 공장이 위치한 곳이 산업단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단지 안에서 막 이 소음 이런 게 있어서 교수님 일단 멈춘 걸 확인하고 이제 갔는데 갑자기 이게 확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빠르게 멈춘 것도 보고 왼쪽 좌우로 이제 확인도 하고 갔는데 이게 너무 빠르게 소리도 없이 와서 이런 사고가 났고요. 일단 이 사고가 지금 너무 큽니다. 다친 곳이 너무 많아요. 신장과 비장을 절제했고요. 갈비뼈 13개 부러졌습니다. 간과 폐에 구멍이 나서 큰 수술을 받았어야 되고요. 손도 발도 부러졌습니다. 머리도 다쳤습니다. 의사가 얘기하시기를 수술을 했지만 이건 진짜 회복하는 건 환자에게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남편은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처럼 정말 기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아내고요. 그런데 나중에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혀서 또 울었다고 합니다. 팔다리는 꽁꽁 묶여 있었고 온몸은 퉁퉁 부었고 소변줄도 달고 있었고 산소 호흡기도 달고 있고 이걸 보고 정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하고요. 사고 이후에 남편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또 동시에 지게차 운전사와 회사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서 그 얘기를 드리겠지만요. 지게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신호수를 배치하도록 합니다. 그게 의무사항이에요. 그런데 앞서 영상 보셨다시피 그 짐을 그냥 전방 시야를 다 가리게 쌓아놓고 그냥 직진을 했지 않습니까? 자, 뭐가 됐든 저렇게 생사를 오가는 상황까지 됐는데 자, 그런데 그 이후 저희가 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졌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하루 전 해고라. 그렇죠.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3월 말입니다.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되는데요. 3월 29일 날 회사가 해고 예정 통보서를 냈는데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는데 4월 30일자로 해고한다라고 이렇게 통보서가 왔습니다. 근데 이 날짜가 중요해요. 이 날짜 공교롭게도 아내가 지금 본 것처럼 5월 2일 날 채용이 됐고요. 딱 1년 되는 날이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딱 4월 30일 날 하루 딱 전날에 해고를 함으로써 결국은 1년을 지금 못 채워진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런 게 가능해요, 변호사님? 원래 법적으로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저런 식으로 산업재해를 당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기간 그리고 그 이후에 30일 동안은 해고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오는 9월 17일까지는 이 산업재해 휴업 기간으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치료를 받아야 돼요. 좀 전에 사진 보셨겠지만 저렇게 해서 뭐 한두 달 만에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예. 다만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거는 사실은 해고가 아니라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근로자도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뭐 해고가 아니라 뭐 직장이 남나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저 조항을 근거로 해고를 한다라는 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거 진짜로 회사 폐업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남편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회사 대표가 그 월급 몇 달치 줄 테니까 이 회사 대표하고 지게차 운전자 고소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거 고소 취하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아내가 그걸 들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아마 혹시 앙심을 품고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고 남편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남편분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남편분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또 어떤 정황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이 회사 대표와 나눈 대화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퇴원하는데 이 비급여 부분이 나와서 좀 입금 좀 해달라고 전화 드렸거든요. 아, 그거는 우리 소송 끝나고 뭐 변호사가 줘도 된다고 해가지고 아니 괜히 소송 그래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아이고 괜히 소송이라냐 사장님. 그 우리 직원 잘못도 있지만은 그게 잘못도 왜 사무실 직원이 여기 마당에 왔다 갔다 해. 박스 높게 써가지고 속도를 봐 속도를. 그 속도로 누가 다쳤어도 그거는 다쳤어요. 속도가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그 가실이 있는 거예요. 자, 박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툼이 좀 있죠. 회사 대표가 퇴원하기 한 달 전에 남편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다고 하는데 고소 취하하고 석 달 정도 좀 쉬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근하라라는 식의 이게 뭐냐면 고소한 것에 대한 못마땅한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비급여 항목 같은 지금 이런 얘기 좀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 고소했기 때문에 나하고 직원 자체가 지금 전과자가 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하고 얼굴을 맞대고 어떻게 계속 일을 하느냐라고 주장하면서 해고 처리 날짜가 지금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예. 이거는 의도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경영상의 매출 문제도 있었지만 사회 통념상의 이 신뢰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 그런 얘기는 합니다. 엄마라는 거 알고 있다. 그 몸 조심하라 이런 걱정을 했다라고 이 대표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갔죠. 네, 재판까지 갔고요. 재판부는 가해자가 지게차 진행 방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물을 적재했고 또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시 필요한 안전 조치, 그러니까 신호수나 유도수 배치하는 것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요. 지게차 운전 직원은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회사 대표는 금고 4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남편은 부당해고에 대해서도 처벌해달라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뭐 어찌됐든 빨리 좀 회복을 하셨으면 좋겠네요.